오늘 했던 뉴스 살펴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수 장관 후보자 결국 낙마했네요. 그리고 황우여 의원을 다시 지명했습니다. 자, 분석해 보시죠. 지명 철회죠. 네. 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을 했고, 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안 했으니까 지명 차례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거는 지금까지 여론을 통해서 충분히 나왔으니까 예상했던 바죠. 충분히 예상했던 바죠. 오히려 나머지가 사실은 예상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정성근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잠깐 그 얘기 가기 전에요. 네네. 황우여 의원을 발탁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좀 분석을 하는데요. 첫째는 지금 인사청문회를 또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역대 국회의원이 입각을 할 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가 된 케이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점을 고려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입각을 함으로써 원래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투톱 체제로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김명수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네. 이제 그 의문점이 찍혔었는데 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말해서 사회부총리가 이 사회 관련 부처들을 통할하는 이 구성의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공교롭게도 두 부총리가 모두 새누리당 의원 출신입니다. 예. 이런 포석도 깔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부총리가 한 사람은 당대표, 한 사람은 당 원내대표 출신이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당대표 출신이니까 뭐 사회부총리로서 부처 간 조정 같은 거는 뭐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배경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성근 후보자. 정성근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개인의 도덕성 문제 외에 청문회에서 불거진 문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위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청문회가 정회 중인 상태에서 폭탄주를 마셨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러면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언명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청문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발언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예. 정성근 후보자의 이 두 가지 위증 그 논란과 폭탄주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청문회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경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냥 임명 강행을 하려고 한다. 과연 여론이 수긍할 수 있을지 그 악수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국회에 재요청하면서 시한도 오늘 밤 12시까지 이렇게 못 박은 것은 사실 여야 간의 협의해서 뭐 할 시간도 안 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내일 바로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어야 됩니까? 내일 바로 임명장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더 이상의 논란을 지속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김명수 후보자를 지명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인사정국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여기에는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타임 스케줄은 박근혜 대통령만의 타임 스케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기 내각을 빨리 출범을 시켜서 국정을 펴나가고자 하는 의욕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것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갈 때 그 집행력이 배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설령 임명장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민 여론과는 반하는 더 나아가서 실정법 위반 논란까지 빚고 있는 사람에게 임명장을 준다고 할 때 이것이 다시 후폭풍으로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자신만의 어떤 스케줄을 설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이런 태도가 과연 국민 여론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좀 나빠지더라도 일단 이 국면은 그냥 돌파해보겠다 뭐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 근데 김무성 신임 새누리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새누리당하고도 의견 조율이 끝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한데요. 자, 이 경과를 보면 오전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뭐라고 전했냐면 3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시 30분쯤에 김명수 후보자만 지명식 처리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재요청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오찬회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찬회동이 일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뭐 이제 그 비공개 논의된 내용이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청와대에 있든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네. 아니면 새누리당 그 새 지도부와의 의견 교환 끝에 나온 것인지 이거는 좀 사후에라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볼 때나 또 논리적 전개로 봐서도 일단 점심 식사 자리에서 김명수 장관은 좀 빼고 나머지 둘은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정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뭐냐면 오전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3명 모두를 그렇다고 임명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런 점 때문에 이거는 좀 사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새누리당 새 지도부도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청와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분명히 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 김명수, 정성근 두 명을 꼭 집어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참고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답변했고 여러 가지 법률 처리를 좀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네. 그러면 둘 중에 이제 한 명만 만약 받아들여진 상태다라고 하면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뭐 전혀 냉랭한 정국으로 다시 흐르게 될까요? 그런데 지금 이거 법안 협조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당장 목전에 와 있는 게 세월호 특별법인데 예. 이거는 뭐 기브앤테이크 차원에서 판단하기 이전에 워낙에 지금 그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이 크기 때문에 예. 이것이 지금 처리 시한이 내일인데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일단 그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 조직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률안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청와대에서 깨졌다고 야당은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하.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 청와대 그 회동에서의 화기에 의한 분위기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라고 야당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자, 이 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 그 경과점에 뭐가 있냐면 730 재보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730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력을 받아갈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내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결과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대여 전선 그다음에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는 730 재보선을 거치면서 조정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